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장에서만 하더라도 3대 지수 조금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흔들린 양상을 보였는데 이날 장에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장 마감 가까이 갔을 때 정중의 낙폭을 많이 만회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2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9%, S&P 500 지수 0.3%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과 경제 지표 부진한 것이 이날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이에 따른 경계감도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내구재 주문부터 확인해보면 전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이어가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예상을 하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도 기대를 밑돌았는데 이 부분은 1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었고요. 스탠더드앤푸어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5.1% 상승하면서 이 주택 지표만이 예상에 부합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적들도 대체로 혼조 양상을 띠는 가운데 다우지수 내에 있는 애플이 정규장 마감 이후에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이 전에 앞둔 관망세가 또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시기에 대한 힌트를 듣기 위한 관망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24% 내리면서 17,581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내에서의 업종별 등락이 뚜렷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이날 크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기술주와 금융주, 유틸리티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으면서 지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65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상당히 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지수에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 이날 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특히나 장중 고점 거의 장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지수가 상당히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5,030선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FOMC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이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이 리더십에 대해 낮은 평가를 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가 이 자금 담당자와 투자 전략가, 또 이코노미스트 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옐런 의장은 평균 C+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평가인데요. 지난 4월 옐런 의장의 성적표는 B+였지만 여기서 크게 내려갔습니다. 또한 A평가를 내렸던 응답자 비율은 지난 4월의 36%에서 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옐런 의장의 리더십과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이 그동안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으면서 월가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조엘 나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 회장은 옐런 의장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우유부단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도널드슨 하버포스트 트러스트 이사 역시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머니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더 낮은 점수였던 C를 줬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내일 FOMC 회의 결과 발표에서 옐런 의장이 불만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됐던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됐는데요. 특히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은 전달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5%의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적긴 했지만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또한 8월 내구재 주문 감소폭은 발표됐던 2%보다 더 악화된 3%로 수정됐습니다.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내구재 주문도 부진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민간 항공 부문이 35.7%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내구재 주문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내구재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설비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내구재 주문은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또한 내구재 주문은 GDP 산정 요소에도 핵심적인데요. 내구재 주문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3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목소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함께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줬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외신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 전에 지수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장에서는 19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11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을 했습니다. 낙폭과 상승폭도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보신다면 먼저 IBM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월마트 등 소매 판매 종목들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듀퐁이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헬스케어 종목들, 또 제약주인 화이자와 머크사 함께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IBM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내에서 가장 크게 내렸는데 4% 넘는 하락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IBM의 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었고요. 그 밖에 캐터필러는 이날 장에서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1.35% 내렸고 이 에너지 섹터들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쉐보론 텍사코, 엑손모빌 함께 또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애플 역시 실적 발표 앞두고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 선전한 쪽 보면 듀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실적주들 대체로 좋았습니다. 듀퐁은 3분기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날 장에서 2% 가까운 상승, 화이자 머크사도 호실적 공개하게 되면서 1%에서 2% 나란히 올랐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을 시현하면서 대형주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소재 섹터도 1.4% 상승을 줬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이 조금 더 우세했었는데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추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1.2%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그 밖에는 산업재, 제조 섹터가 1% 넘는 하락, 그 밖에는 기술과 금융, 건축 섹터 함께 0.5% 내외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종목 가운데서 애플의 단연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그 경계감에 따라서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성적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1달러 96센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이폰 판매량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를 충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부분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 1.3%
소식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정규장에서 실적 경계감 반영되며 소폭 내리면서 거래 마감 지은 차트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입니다. SNS 업체인 트위터가 애플과는 조금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폭을 늘리면서 거래를 마감 짓는데요.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성적표 보시면요. 순이익과 매출이 일단 예상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3분기 트위터 이용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사용자 증가율이 1%에 그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 커졌고요. 이와 함께 다음 분기죠. 4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1%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현재는 9%가량 하락 거래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미국의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또 다른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 월그린은 라이트 에이드를 주당 $9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수 금액은 라이트 에이드의 지난 월요일 종가에 48%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인데요. 이 장 마감 후에 이와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하기 전에 이미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했었는데요.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13,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매출은 $764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약국 체인입니다. 라이트 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4,57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2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약 관련 회사들의 인수합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치를 키워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지와 함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시장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독점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두 회사는 일부 대규모 점포나 자회사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이트에이드의 주가는 42.60% 폭등했고 월그린의 주가 역시 6.3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기다렸던 애플의 실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지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순이익과 매출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었지만 전문가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분기 순이익이 $1.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훨씬 늘어난 것이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1.88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기간 매출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5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511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애플은 4,804만 대의 아이폰을 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 넘게 늘어나긴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패드 역시 988만 대를 판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기간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06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755만 달러에서 775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은 771만 7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서 판매 둔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CNBC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콜린 길리스 BGC 파이낸셜 전략가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는 가운데 애플이 현재 점유율을 높이며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 의존도가 큰 점은 투자자들을 우려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하락 마감한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주요 소식 외신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커버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서 이 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 강하게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0.81% 소폭 밀리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넘게 밀리면서 프랑스 카크 지수 4,847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가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 8월 27일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배럴당 43달러 20센트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금값은 FOMC 회의 결과 앞두고서 하락세 1,165달러 80센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반등하면서 3달러 7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고요. 0.67%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0.92%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20포인트 밀렸고요. 74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갈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2원 80전 밀리면서 1,131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소폭의 강세를 띄었고요. 96.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틀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2.0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통화통화기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